우선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레벨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이들은 통화량, 수익률, 소득입니다. 첫 번째 통화량은 시장에 풀린 돈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이후로 시장에 풀린 돈은 무척 많습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두 번째, 수익률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이야기하는데 렌트로 얻는 수익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얻는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위험을 감안해서 부동산의 수익률이 채권이나 은행이자 주식 수익률 등과 비교해서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으면 그 반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소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부동산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미래에 이 요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것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통화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늘어난 통화량은 대부분 현재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자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 따라서 렌트도 오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레벨은 경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본 뒤에 결국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경제학을 대할 때 처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인데 실무적으로 가격을 논할 때마다 머리에 떠올려야 할 것도 수요와 공급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로 닥칠 것으로 보이는 인구의 감소입니다.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 또는 인구 감소율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인구가 줄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100개의 가정과 100개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집을 사고 팔면서 집값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떤 한 가정이 다른 마을로 떠나면서 마을에는 100개의 집과 99개의 가정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집값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와 같은 변수는 장기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아주 큽니다. 거기에 대해 경기가 안 좋은 게 지속되고 이자율이 오르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이 5% 이상으로 올라가면 빚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나무더미나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업사이드로는 오르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면 과거에 오르기 전 인건비와 자재를 들여서 만든 집들이 인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집의 수명은 원래 깁니다. 미국에서 100년 이상 된 콘크리트 아파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벽도 아주 두꺼웠고 단단했습니다. 유지만 잘하면 앞으로도 100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 부동산에 대한 비전문가가 생각나는 몇 가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이 져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